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사실 이거 하나일 겁니다. 이제 진짜 40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또 한 번 강한 흔들림이 나올까요? 오늘 코스피는 결국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종가도 9,063선. 장중에만 잠깐 찍고 내려온 게 아니라 반도체가 지수를 밀어 올리면서 한국 증시의 판 자체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강하게 올랐고 하이닉스는 또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고점 부근까지 다시 올라왔고 이제 시장은 자연스럽게 40만 원 구간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길게 보면 59만 원 목표가 같은 숫자까지 투자자들의 상상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또 하나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밈주식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말은 무조건 나쁜 말도 아니고 무조건 좋은 말도 아닙니다. 시장에 돈이 강하게 몰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과열과 쏠림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40만 원 기대를 키울 수 있는 흐름인지 아니면 과열 신호를 조심해야 하는 구간인지 방향이 정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오늘 영상에서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9,000 돌파는 그냥 숫자 하나가 바뀐 사건이 아닙니다. 지난달 8,000선을 넘은 지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시장은 다시 9,000이라는 새 고지를 밟았습니다. 예전 한국 증시를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증시는 박스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올라도 다시 막히고 외국인이 팔면 무너지고 미국 증시가 좋을 때도 한국 증시는 제대로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미국 FOMC가 매파적으로 나왔고 뉴욕 증시가 흔들렸는데도 한국 증시는 반도체를 앞세워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이건 시장이 지금 한국 반도체를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단순한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시대의 핵심 자산으로 다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봐야 할 건 코스피가 9,000을 넘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이 9,000이라는 숫자를 만든 힘이 반도체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장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삼성전자는 반드시 다시 시장의 계산대 위에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도 있습니다. 반도체 장세가 이렇게 강한데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아직도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는 장중 신고가를 다시 썼고 시장에서는 HBM 대장주라는 프레임이 너무 선명합니다. AI 서버가 늘어난다. HBM이 부족하다.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수혜를 본다. 이 이야기는 짧고 강합니다. 그래서 돈이 빠르게 붙습니다. 삼성전자는 조금 다르죠. 삼성전자는 메모리도 있고 D램도 있고 낸드도 있고 HBM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습니다. 사업이 훨씬 넓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가끔 넓은 이야기보다 선명한 이야기에 먼저 돈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갔고 삼성전자는 뒤에서 따라가는 듯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에서 중요한 건 하이닉스보다 늦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인정하기 시작했느냐입니다. 삼성전자가 단순 추격주로 남을지 아니면 반도체 9,000피 장세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바뀔지 이번 구간은 바로 그 시험대입니다. 삼성전자가 강하게 오르기 위해서는 좋은 뉴스 하나가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뉴스는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9,000을 넘었고 반도체 대형주가 시장을 끌고 있고 AI 인프라 투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D램과 낸드 가격 상승 기대도 살아있습니다. HBM 경쟁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부족한 건 재료가 아닙니다. 시장의 확신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HBM 배장주라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그 믿음을 다시 받아내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 흐름은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의심할 때는 냉정합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시작하면 또 굉장히 빠르게 가격을 다시 계산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전고점 부근까지 다시
다시 올라왔다는 건 시장이 최소한 삼성전자를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고 하이닉스와의 상대 강도가 줄어들고 메모리 실적 기대가 더 강하게 붙으면 40만원 기대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시장 심리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코스피가 9,000을 넘었지만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오른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약했습니다. 성장주와 중소형주는 금리 부담을 받았고 시장은 더 강한 쪽으로 돈을 몰았습니다. 그 강한 쪽이 반도체 대형주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무차별 상승장이 아닙니다. 돈이 갈 곳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AI 반도체 대형주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작은 종목보다 큰 종목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과 개인 자금이 확실한 스토리와 유동성을 가진 종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바로 그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를 대표하는 대형주이고 AI 반도체 장세의 중심에 있으며 실적 전망이 다시 위로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시장이 믿고 달린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시장이 확인하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뉴스보다 수급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실제로 따라오는지, 하이닉스가 강한 날에 삼성전자도 같이 붙는지, 하이닉스가 쉬는 날에도 삼성전자가 버티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여기서 밈 주식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초대형 우량주가 밈 주식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은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밈 주식이라고 하면 보통 게임스톱이나 AMC 같은 종목을 떠올리잖아요. 실적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열기, 온라인 입소문, 옵션과 레버리지 거래가 주가를 밀어올리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대형주의 자금이 너무 강하게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일 종목 매버리지 상품, 옵션 해지,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가 겹치면 주가가 실제 실적 개선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건 한편으로는 강한 상승 에너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가가 빨리 오를수록 흔들릴 때도 강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좋기만 한 구간도 아니고 무조건 위험한 구간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상승이 단순한 열기인지 아니면 실적과 업황이 뒷받침하는 재평가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이 밈주식 논란을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관심조차 없는 종목은 밈 논란도 생기지 않습니다. 돈이 몰리고 개인들이 기대하고 월가와 증권가가 큰 목표가를 이야기하고 옵션과 레버리지 상품까지 주가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관심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 관심을 실적이 따라가느냐입니다. 삼성전자가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을 실제 이익으로 보여주고 HBM에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파운드리에서 실제 고객과 물량을 만들어내면 지금의 강한 관심은 일시적인 밈 거래가 아니라 재평가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숫자가 따라오지 못하면 주가는 언제든 과열 논란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자는 밈 주식이라는 말을 듣고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이 나온 순간부터는 시장이 삼성전자를 더 뜨겁게 보고 있다는 뜻이고 동시에 더 냉정하게 검증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40만 원을 맞히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40만 원을 상상 가능한 가격대로 보기 시작했느냐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때는 투자자들의 머릿속에서 먼저 가격대가 열립니다. 전고점을 넘을까? 40만 원을 볼까? 더 길게는 59만 원 목표가까지 상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생기면 대기 매수자들의 심리가 바뀝니다. 조정 오면 사야 하나? 지금 못 사면 놓치는 것 아닌가? 하이닉스만 보고 있다가 삼성전자를 놓치는 것 아닌가? 이 심리가 붙는 순간 삼성전자 주가는 이전보다 훨씬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40만 원을 무조건 간다고 말하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40만 원을 가능한 목표로 보기 시작하면 주가의 움직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고점 부근에서 버티고 반도체 장세가 이어지고 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줄이기 시작하면 40만 원 기대는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59만 원입니다. 59만 원 목표가는 듣기만 해도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숫자를 그냥 꿈 같은 전망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핵심은 실적 레버리지입니다. 반도체는 고정비가 큰 산업입니다. 공장은 이미 돌아가고 있고 라인을 유지하는 비용도 큽니다. 이런 산업에서는 제품 가격이 올라갈 때 이익이 훨씬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D램과 낸드 가격이 강하게 유지되고 HBM에서 신뢰 회복이 붙고 파운드리까지 할인 요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은 지금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 시장은 삼성전자를 예전의 느린 대형주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AI 반도체 사이클의 중심에서 다시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회사로 보기 시작합니다. 59만 원이라는 숫자는 그 상상을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목표가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그 숫자를 머릿속에 넣기 시작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의 폭도 달라집니다. 그 기대가 실적과 수급으로 확인될 때 주가는 다시 한번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무기는 HBM 하나가 아닙니다. 하이닉스는 HBM에서 선명합니다.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시장도 그걸 알고 있고 주가도 그 믿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메모리 전체가 좋아질 때 더 넓게 움직일 수 있는 회사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HBM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서버 전체를 돌리기 위한 D램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낸드와 SSD도 필요합니다. AI는 데이터를 계속 만들고 저장하고 불러와서 다시 처리하는 산업입니다. 이 흐름이 커질수록 메모리 수요는 한쪽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넓게 번집니다. 삼성전자는 이 넓어진 수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만 놓고 보면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메모리 전체를 놓고 보면 다시 계산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코스피 9000을 만든 힘이 AI 반도체라면 그 힘이 계속 이어질 때 삼성전자를 빼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이 넓이를 언제 인정하느냐입니다. 이번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이려면 이 넓이가 실제 수급과 실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HBM에서도 삼성전자는 그냥 물러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차세대 HBM 샘플 공급으로 또 한 번 주도권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은 당연히 하이닉스에 먼저 반응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도 이미 샘플 공급과 고객 검증 경쟁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누가 먼저 뉴스에 나왔느냐가 아닙니다. 고객사가 누구 제품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샘플 공급은 출발입니다. 고객 검증을 통과해야 하고 양산 일정이 맞아야 하고 실제 물량을 가져와야 합니다. 주가는 결국 이 지점에서 반응합니다. 삼성전자가 고객 신뢰를 다시 얻기 시작하면 그동안 눌려있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은 삼성전자를 HBM에서 늦은 회사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다시 경쟁 가능한 회사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신뢰 회복이 붙으면 삼성전자의 40만 원 기대는 훨씬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줄이는 순간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보기 시작할 겁니다. 파운드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단순 메모리 반등주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파운드리 할인 요인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기대와 의심을 동시에 받아왔습니다. 2나노, 테일러팹, 대형 고객 가능성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진짜 원하는 건 말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고객이 들어오느냐, 물량이 잡히느냐,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AI 반도체 시대에는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을 더 많이 설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사 입장에서는 한 곳에만 생산을 의존하는 구조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실제 고객과 물량으로 연결된다면 시장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따로따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AI 반도체 전체를 묶는 회사로 보여줄 수 있다면 59만 원 목표가 같은 큰 숫자도 완전히 허무한 상상으로만 남지는 않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넓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 넓이가 실적으로 이어질 때 시장도 다시 가격을 계산합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코스피가 9,000을 넘었다고 해서 시장이 전부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승이 반도체와 일부 대형주에 집중됐습니다. 코스닥은 약했고 중소형 성장주는 금리 부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시장이 강하지만 동시에 쏠림도 강하다는 뜻입니다. 쏠림 장세에서는 주도주는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흔들리면 조정도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사지 않고 하이닉스에만 돈이 몰린다면 삼성전자의 탄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마이크론 실적에서 메모리 마진이 기대보다 약하게 나오면 D램과 낸드
회복 기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 통상 정책과 관세 이슈도 하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커지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정책 리스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대만 볼 구간이 아닙니다. 기대와 확인을 같이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흐름에서 진짜 봐야 할 건 주가의 속도보다 흐름의 질입니다. 삼성전자가 강한 날에 하이닉스도 같이 강한 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이닉스가 쉬는 날에도 삼성전자가 버티는지입니다. 반도체 뉴스가 나올 때 하이닉스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같이 반응하는지 봐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 쪽으로 돌아오는지도 중요합니다. 개인이 받쳐서 오르는 흐름과 외국인이 다시 사면서 오르는 흐름은 무게가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40만 원 기대를 현실적인 심리로 만들려면 외국인 수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삼성전자를 단순히 하이닉스의 후발주로 보는 게 아니라 메모리 전체와 파운드리까지 묶어 다시 평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흐름이 나오면 삼성전자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프레임 변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주가의 움직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흥미로워질 겁니다. 오래 들고 계신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요즘 하이닉스와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너무 선명했고 삼성전자는 너무 답답했죠. 하지만 여기서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보다 약하다고만 보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믿음을 받은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의심을 지워가는 종목입니다. 이 둘은 움직이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믿음을 받은 종목은 기대가 가격에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의심받는 종목은 확인이 나오는 순간 평가가 빠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그 의심과 기대 사이에 있습니다. 40만 원 기대가 붙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인정하기 시작하면 단순히 전고점 회복에서 끝나지 않고 더 큰 가격대를 상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상이 현실이 되려면 수급과 실적, HBM 신뢰 회복이 같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 초반부터는 그냥 오른다, 내린다만 볼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줄이는지,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지, 반도체 업황 기대가 계속 유지되는지 이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종목을 맞히는 것보다 시장이 어느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뉴스는 나왔고 기대도 생겼고 반도체 장세도 살아있습니다. 남은 건 확인입니다. 고객 검증이 나오고 수급이 붙고 실적 전망이 숫자로 확인되면 삼성전자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뉴스가 모두 정리된 뒤에 오는 게 아닙니다. 대개는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유가 붙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주도주가 빠르게 바뀌는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장이 그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그 신호를 놓쳐서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전 시황이나 관심 종목 신호를 영상이 아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평생 무료 시황 알림센터, 한국 반도체 주도주 알림센터, 미국 나스닥 주도주 알림센터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알림센터들은 금전적인 대가 또는 회원가입이 없이 무료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칭 또는 유사센터에 주의하시고 반드시 신청 페이지 링크를 통해 안전하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하이닉스보다 더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리다는 말이 기회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이 나오는 순간 더 강하게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9000 시대, 반도체가 만든 사상 최고치, 그리고 밈 주식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뜨거워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제 삼성전자는 40만 원 기대와 59만 원 목표가라는 더 큰 상상 사이에서 시장의 의심을 지워낼 수 있는지 시험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줄이는지,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